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댓글 읽기예요. 네, 질문 댓글 읽기. 네, 질문이 좀 너무 많이 오고 메시지도 오고 메일도 오고 하는데 저희가 대응을 다 할 수가 없고 사실 비슷한 질문이 많죠. 저희가 그렇죠. 그동안 이제 유튜브로 올렸던 것들. 거의 똑같은 질문들이 반복해서 많이 올 때가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약간씩 조금씩 또 좀 더 그 개인만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또 약간 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녹화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이 잠깐 가운데가 아닌데 이거만 맞추고. 저번처럼 방송 누른 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딱 10분만 10개 댓글만 선정해서 네,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김한성님이시네요. 최근 댓글인데 제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CG 관련 직업에 관심이 생겨 CG맨 채널 영상 몇 개 찾아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 분야에 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혹시 입문하기에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이 있나요? 토이리님은 있으세요? 그런 책은 있으시던데 뭐냐 그 유학. 아니요 그 뭐지 뭐 리더의 망치 뭐 이런 거 리드의 망쳐. 뭐 그 뭐지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의 뭐 도구 뭐 이런 거 타이탄의 도구들은 그냥 인생 자기계발서고 주식서 막 이런 거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해외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네. 네. 오히려 CG 책은 안 보시네요. CG 책은 한 권 있어요. 어떤가요? 그 해외 그 취업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읽을 만한 책이 어떤 거 읽으면 좋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야 서머리라는 책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그거를 실제로 봤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읽으니까 음. 그거랑 10분 정도 튜토리얼 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요즘은 이 네. 미디어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요. 네. 웬만한 책보다 서치해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네, 제가 진짜 막 책을 막 이렇게 10페이지 넘게 이렇게 보고서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길게 써놨네? 이렇게 본 게 있었어요. 근데 튜토리얼을 딱 10분 보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튜토리얼을 보는 게 좀 더 빠르다. 책을 보더라도 좀 3D 위주를 먼저 보셨네요. 그쵸? 처음에 이제 마야를 시작했으니까. 완전 모를 때 CG를 아예 모를 때 일단 CG가 뭔지 전체적인 걸 좀 알고 네. 그런 게 좀 중요한데 툴적인 책부터 보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도 생각해 보는 게 처음부터 그 툴적인 관련된 책을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어려워요. 사전처럼 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모를 때 잠깐 찾아보고 그럴 때 쓰지 이거를 처음부터 뭐 다 읽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CG에 관련된 읽을 만한 책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진 않고 그냥 뭐 미술에 관련된 그런 책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죠. 약간 색감이라든지 네, 그런 비율이라든지 네 맞아요. 전 뭐 그런 걸 추천해요. 근데 저도 처음 공부할 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또 CG하고 관련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런 이론적인 게 미술적인 이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학원 다닐 때 제가 봤던 책이 인체 그림에 관련된 그것도 네, 좋죠. 그렇죠. 인체 비율이나 그림에 관련된 책을 보고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모델러라든지 애니메이터 쪽으로 또 만약에 간다면은 그쵸. 또 되게 중요하고 음. 뭐 이제 이게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 맞아요. 또 사실 그게 좀 갈려요. 음. 참 그래서 이게 딱 흑백 논리로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 유튜브에 그 정리한 영상이 있죠. 아예 입문할 때 뭐부터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싹 정리한 거 있거든요. 링크랑.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뭐 분야랑 뭐 어떤 거 설정할지 그거 한번 보면서 책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네. 일단 이게 읽는 것보단 이렇게 뭔가 손으로 머리로 진행이 일단 하면서 이 CG의 맛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어려우면은 그 맛도 보기 전에 좀 뱉어버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좀 적당한 걸로.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 다닐 때 그
3D 기초, 저도 이제 맥스 네. 기초 책을 전체를 다 보고 음. 시범도 다 따라했거든요. 그거는 좀 괜찮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3D 맥스 기초였는데 되게 쉽게 쉬운 것들로 정리가 돼갖고 이런 뭐 3D라든 이런 맛이 있구나 하면서 3D라는 거 알게 되고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2D 분야도 있고 하다가 이제 뭐 저는 또 합성 좋아하니까 옛날부터 그 책을 보기 전에는 뭐 포토샵으로 뭐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책을 저도 3D 관련 책을 먼저 봤네요. 저도. 누구든지 3D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만져보게 되긴 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보려면 그런 시범이 있는 이제 기초적인 거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미술의 이론적인 거 그런 책을 보면은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면은 되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언리얼로 만든 국산 RPG는 그래픽이 왜 그런 거죠? 네. 무슨 의도일까요? 뭐 대충은 알 것 같긴 한데 왜 그렇게 좋은 거죠? 좋은 걸 얘기하는 건지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상한 걸 거죠?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현실적인 것을 최대한 반영한 레드 오브 리뎀션 뭐 아니면 사이버펑크 예를 들면 그런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임들이 있고 네. 그에 반해서 진짜 단순하게 뭔가 심플하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로우 폴리곤 그 환경이 되게 가볍고 막 뭔가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의 깨지는 느낌의 그런 퀄리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언리얼이라고 무조건 리얼하게 만들라는 법도 없고 퀄리티가 좋게 만들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마야를 쓰는데 누가 마야를 쓴다. 근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고수가 쓰면은 완전 이거는 헐리우드급이고. 축구도 아니 그냥 그쵸? 더 쉽게 네. 축구도 세상 축구 선수 다 메시. 그쵸. 메시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축구한다고 해서. 축구 공을 좋은 축구공. 근데 공은 다 똑같은 동그란 똑같은 공. 유명한 누구나 다 월드컵에서 쓰는 축구공 써도.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그쵸. 그런 공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축구공이 뭔데 퀄리티가 왜 이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 그거에 따라서 그래픽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초반 단계잖아요. 이 계속 뭐 디벨롭하는 단계고 네. 점차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튼 그 발전 속도가 되게 지금 폭발적이어갖고 관심도도 많아지고 아니 CG가 아닌 사람들까지 저 언리얼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면은 시대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쵸. 그래서 엄청날 겁니다. 예. 아무튼 왜 그런저는 그 네. 공과 그 그쵸. 선수의 네. 개념으로 어떤 기술을 사람이 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읽어주시죠. 예, 한소희님이 네. 질문하셨네요. 안녕하세요. CG 분야도 취업에 나이가 중요할까요? 시각 영상 디자인 전공자가 31살에 학원 다니기 시작해서 CG는 접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취업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까요? 나이 얘기도 저희가 뭐 적지 않게 했었죠. 네, 그렇죠. 토이리님도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고, 네, 뭐 저희 가르치는 뭐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뭐 제법 뭐 30이 넘고 심지어 분야가 전공 분야도 아닌데도 이쪽 분야로 취업하신 제자분도 있고 지인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죠. 이거 케바케잖아요, 사실상. 케바케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달리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답은 원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할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좀 이런 확인받고 싶어서. 예, 저는 이게 뭔가 더 힘을 얻고 싶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혹시 듣고 싶은 뭐 희망, 기대, 약간 이런 것도 좀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경우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있죠. 예를 들면 그런 포기하세요 이런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이거 편집되죠? 아니 이거 바로 올라요.
저 편집할 시간이 네.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이가 뭐 물론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근데 CG 분야에서 나이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프리랜서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40 넘어서까지 40 중반 되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엄청 경력자는 아니셨고 몇 년 하시긴 했지만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다. 근데 또 30대 초면요, 뭐 너무 막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쵸. 또 괜히 그냥 뭐 뻔한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래도 가능성 안에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40 넘고 하면은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그쵸. 조심스럽긴 그건 하죠. 좀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해외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 우리나라 문화 그 여건상 그 어떤 분야든 다 힘들긴 하겠지만, 그쵸. 아무튼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전공도 시각 쪽이시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죠. 유리할 것 같아요. 음.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유리하죠. 시각 전공. 근데 이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데, 몇 년 걸리진 않아요. 한 1년이면 돼요. 뭐 보통 그 안에 쇼부 보신 케이스가 많죠. 되신 많죠. 분들 보면은 더 짧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만든 사례도 있고. 저희가 아무튼 개인 기량 좀 그쵸. 그 차이는 좀 어떤 있다. 분야를 지원하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네. 목표를 잡고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강의라도 미리 사둘까 고민되네요. 이게 아마 토니님 그 아, 네네. 콜로소 댓글 같아요. 네. 본 것 같아요. 예. 어떡할까요?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일단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봐서는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 편차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개인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빨리 적응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서 뭐 미리 사두시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저는 뭐 미리 사든 늦게 사든 그거 상관없고 일단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 번 보시면서 뭔가 본인이 습득이 될 때까지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약간 이제 본인 그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몇 %라도 살까 말까라는 그 결정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한번 따르셔갖고. 근데 좀 어차피 만약에 살 거면은 늦게 사면 사실 지금은 손해잖아요. 할인 그러니까 할인 기간이 때문에 있어갖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사게 될 거다 그러면 좀 일찍 사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뭐 옷이나 가방 뭐 이런 거면은 사두면은 뭐 낡거나 뭐 그런 세월에 흘러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평생 소장이죠.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또 대를 물려줬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이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지금 녹화를 해놨어요. 그렇게 네. 하셨더라고요. 네, 강의를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입문을 하실 때 미술적인 어떤 영상적인 카메라적인 그런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X뿐 아니라 뭐 렌더링, 라이팅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다른 파트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또 해주시면은 또 감사드리고요. 토리님의 감사. 네. 거죠. 진로에 관한 질문 드릴 것이 두둥님. 있습니다. 네, 두둥님. 진로에 관한 그리고 저희 네.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은 이런 아이콘이 생기더라고요. 오, 네. 두둥님 감사합니다. 진로에 관해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이펙트 쪽을 하고 싶은데 어떤 툴 같은 걸 공부해야 할까요? 마야가 꼭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FX 전문이시니까. 네. FX 쪽 가시면은 마야가 필수는 아닙니다. 마야가 필수는 아닌데 FX 툴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후딘이나 아니면 맥스 기반한 FX 툴이나 둘 중 하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리고 모션 그래픽 쪽에서 이제
FX를 조금 넣어가지고 쓰는 게 이제 C4D죠. 네, 그래서 그것도 C4D도 맥스랑 거의 비슷해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화 이펙트니까 후딘이나 맥스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야는 필수는 아니고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게 3D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마야와 마야에 들어있는 FX를 조금 다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FX 팀에 있을 때 마야랑 맥스 두 가지 다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마야랑 맥스 두 가지 다 쓰는 분이 있었고, 그 중에서 비율이 맥스에 좀 있다거나 마야에 좀 있다거나 그런 정도가 좀 다르지, FX 같은 경우는 툴을 가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툴도 조금 쓰고 저런 툴도 좀 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합성해야 되니까 FA나 이런 것도 좀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포토샵이라도? 다룰 수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FX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불을 표현할 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글로우 같은 게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불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을 생자로 렌더링 하면은 진짜 좀 불 같지가 않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FX 작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누크 기본 이지 컴포넌트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에펙트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FX가 공부할 툴이 많네요.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끝부분에 3D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하는 작업이라서 네. 아무래도 약간 2D랑도 걸쳐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게 가면 이제 플러그인들도 다루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플러그인도 엄청 많죠. 일단은 어쨌든 후딘이 툴적인 거는 후딘이나 네, 맥스나 이제 후딘이나 두 맥스 가지 정도로. 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 어흥님. 네, 이분도 어흥님. 그 구독을 오래 하신 분인가 봐요. 네. 게임 파트로 진로를 잡을까 고민 중인 20대 초반입니다. 게임 모델러를 하기 위해 그림 실력도 있어야 할까요? 그림 실력이 없으면 독학이나 학원으로 실력을 키워야 할 정도인가요? 네. 게임 파트. 구독을 오래 하셨는데 저희 그 그림 영상은 안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건 봤는데 게임 파트에 네. 또 이게 또 약간 더 치중해서 알고 싶은 건가 봐요. 게임 쪽도 그림을 잘 그려야 할까? 사실 저도 그렇고 게임 전문이 아니어갖고 네. 다 이렇게 뭐라고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게임 모델러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리니지 같은 뭐 이런 거는 약간 사람이라든가 이런 이쁘장한 모델링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고 SD 느낌이고 얼굴 크고 이런 느낌의 게임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컨셉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카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다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체 비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캐릭터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림을 못 그리시는데도 모델러 하시는 그 지인분이 계세요. 네. 진짜 그림 전혀 못 그리시는데 네. 뭐 EA 스포츠 막 이쪽에도 계시었고 뭐 지금 뭐 NC에도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인가요? 그러면? 케바케죠. 근데 이제 그림을 좀 이런 걸 할 줄 알면은 플러스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무조건 크다. 그렇죠. 만약에 그림을 안 그리셨더라도 실물을 하면서 그림이나 미술에 관한 이론을 배우면서 해요. 그냥 하면서 그냥 배워요. 이론은 맞아 공부하더라고. 그쵸. 인체 피규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나 옆에 사놓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림 못해도 돼 하고 그냥 내팽기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뭐 뭔가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공부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미술 쪽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게 넓은데 네. 그 중에서 게임 모델링이나 게임 쪽에서 필요한 CG 쪽에서 필요한 미술 분야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약간 방금 말씀하신 뭐 네. 인체에 들어있는 그쵸, 그쵸. 정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영상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그런 구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색감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겹쳐 있는 그런 미술 분야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 베이스로 하신 분들이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서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도움이 되는 생각하시면 거고.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려면은 그런 이제 모델링
인체 그런 구조 그런 그림으로 좀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도 안 다니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혼자 독학으로 연습하면 되는 거라 사실 그림은.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도 배울 수도 있고 맞아요. 온라인으로도 그런 노하우를 그렇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공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개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에서 그 드로잉은 배우긴 했어요. 저도 입시미술 준비를 네. 하면서 학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학원은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게 있고 음. 목적이 사실 또 뚜렷하단 말이에요. 입시라든지 뭐 취업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건 있더라고요. 단시간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배우게 됐냐면 이게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배운 것 같아요. 아, 미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네. 그런 걸 배우는 게 좀 이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약간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효율적인 단계. 네,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그런 거를 배우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좀 빨리 습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좀 20대 초시니까 저는 좀 한번 혼자서 해볼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유 교수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즘.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J님 안녕하세요. VFX 쪽 공부 중인 학생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과를 나오거나 미술적인 감각이 있으면 취업할 때 유리하다고 듣긴 했는데 굳이 영상 디자인과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현재는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 중입니다. 전과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약간 연관되네요. 계속 뭔가 그쵸? 조금씩 다르면서 그런데 일단은 이게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유리한 또 이 CG 분야가 있고요. 그렇죠. 영상을 전공을 해서 또 유리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VFX 쪽도 분야가 여러 분야라서 어디를 또 가실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각 디자인을 지금 전공을 하시니까 그거를 치중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각 디자인을 하시면은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그런 노하우, 그런 지식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제 광고 쪽 CG, 제품. 제품, 뮤직비디오, 광고,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영상 쪽에 그 CF 광고 만드는 곳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그런 데는 굳이 영상 포폴이 아니어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플레임 팀이라고 해서 그런 데가 있고 만약에 이제 또 이제 모션 그래픽 같은 쪽을 한다. 그럼 어느 정도 영상을 좀 알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션 그래픽은 또 이런 저런 아트적인 감각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럴 때도 좀 시각 디자인이 유리하면서 영상도 공부해야 되고. 약간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굳이 전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시각 디자인도 공부 어느 정도 좀 하고 나서 좀 영상을 또 공부할 여력이 되시면은 네.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광고 쪽 한번 좀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 VFX 쪽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뭐 영화 드라마 영화 쪽 막 가고 싶다라고 보통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CG 하면은 영화 이거밖에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또 뭐 그럴만도 하고요. 잘 알려진 게 보통 영화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CG에도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그거 만약에 이제 영화 쪽 VFX 막 이런 쪽이면은 시각 디자인도 뭐 효과는 있는데 많이 그렇다면 좀 영상 쪽을 그래도 좀 더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죠. 3D라든지 합성이라든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시각 디자인과를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디자인과는 영상과 좀 더 근접한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영상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고 네.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2D 영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상 위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 시각 디자인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제품이라든가 뭔가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VFX나 이런 쪽이 시각 디자인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CG는. 근데 영상은 2D에 조금 더 가깝죠. 약간 2D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예. 느낌이고 시각 디자인은 약간 3D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 굳이 따지자면. 네. 굳이 따지자면. 예, 굳이 따지자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시각 디자인 출신의 뭐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시각 디자인과 가셔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3D는 약간 산디과랑 저기 아니에요, 더? 산업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품 뭔가 렌더링 쪽 그런 쪽으로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일단은 좀 전과를 뭐 마음만 먹고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각 디자인을 좀 이렇게 좀 완주를 하시고 네.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공할 그 에너지를 CG2를 좀 더 공부하시고 기본기를 좀 더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투자하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끼우끼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CD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제가 노트북을 어떤 걸 사야 하나 싶어서요. 노트북 관련 올리신 영상도 다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CD과니까 색감이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취업을 3D 쪽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노트북을 뭐로 하는 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2D, 3D는 좀 사양이 좋아요. 고사양을 요구하니까 네. 굳이 이제 노트북을 필요하면 보통 이제 노트북 물어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막 이제 답변을 해주거나 뭐 이런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뭐 결국은 데스크탑으로 답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트북 살 돈으로 데스크탑 더 좋은 거 쓴다. 근데 대탑도 뭐 어느 정도 뭐 있고 진짜 사연이 있어서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보통 좀 게이밍 노트북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게이밍 노트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엔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화면도 좀 크고 그래서 CG 작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네.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게 오히려 그 뷰포트 상으로 이제 돌릴 때 훨씬 좋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CG 할 때, 3D 할 때 특히 좀 중요한 거는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모니터도 중요하고 네, 그 한 4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용량이 좀 있어야 돼요. 용량. 예. 그건 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따지면서 좋은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을 좀 하면은 또 한 300만 원 막 넘어가요. 300만 원, 400만 원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더 대탑으로 다시 가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정도면은 슈퍼컴퓨터 네, 좋은 컴퓨터 삽니다. 데스크탑. 네. 저도 제 컴퓨터가 지금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제일 좋은 거죠. 그 정도면 노트북 한 대 일반 데스크탑급의 노트북 좀 더 1.5배 더 좋은 걸로. 네네네. 할 수가 1.5배 있으니까. 좋은 걸 사게 되는데 네. 저라면 노트북을 안 사고 그냥 데스크탑을 사서 집에서 퀄리티 더 높은 영상 작업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뭐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좀 돌아다니면서 할 상황이 많다. 도서관도 가면서 뭐 그렇다면 굳이 이제 필요한 노트북이라면은 게이밍 게이밍 노트북. 노트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이밍 노트북은 커요. 크고 무겁고. 크고 무거워요. 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은 그게 매면 이제 꽤 무겁거든요, 이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맥 프로 이런 것들. 맥 프로요? 네. 맥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회사마다 뭐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맥은 약간 오히려 파이널 컷 같은 거나 아니면은 약간 C4D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쓰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그 간지예요. 간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약간. 제 이런 분 봤어요. 맥 사서 그 윈도우 설치해서 네.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도 굉장히 애플 매니아인데 네. 컴퓨터 기종은 제가 애플 완전히 되게 싫어해요. 뭐 그런 뭐랄까 iOS 네. 뭐 기반도 네네. 그 갑자기 떠오르지 iOS. 네. 네, 그런 기반도 약간 리눅스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뭐죠?
iOS죠. 그냥 iOS로. 네. 아무튼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기반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거의 맞아요. 대부분. 너무 불편하고 버튼도 이게 아마 그 특허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겠죠. 통일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아니 그 다들 좀 칠하지 않을까? 그 안 불편해, 칠한가?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 아 그래서 너무 못 써먹겠더라 저는 근데 뭐 익숙하신 분은 또 잘 쓰겠죠. 그렇죠. 설치도 되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맥이 이런 툴들이. 아, 또 이런 발언 위험하려나? 아무튼 저는 근데 다른 가전제품은 되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애플 되게 선호하는데 저도 사실 이 데스크탑 사기 바로 직전에 맥 프로 살까? 이런 고민을 사실 좀 했었어요. 맥 프로 사서 좀 해볼까? 이렇게. 약간 영상하는 분들은 그게 또 하나의 뭐 상징도 있지 그렇죠. 않나요? 약간 네. 아이폰만 쓴다거나 막 이런 게 좀 맞아요.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맥 프로가 너무 이쁘긴 해갖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되게 이뻐요. 약간 그 영상 쪽에선 맥 프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디 이제 뭐 미팅하거나 할 때 좋은 시계 차고 그렇죠, 약간 이런 그렇죠. 개념의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느낌의 명품 차죠, 명품 차. 영상 이런 그렇죠. 라인 안에서 제가 아는 실장님도 그 아이패드 큰 거 예. 그거랑 맥 프로 아이폰 딱 그거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아 뭔가 아티스트 네. 같잖아요. 네네네. 예, 뭔가 그런 게 디자이너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디자이너들은 약간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죠. 근데 가격 대비 사양이 너무 낮아요, 맥 프로가. 그렇죠. 예.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값이구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노트북 추천은 뭐 그렇게 게이밍 노트북 차라리 찾아보시는 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게 그 기가바이트 네 그거 노트북이죠. 올렸었고 또 그런 비슷한 계열의 좋은 노트북이 또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보고 뭐 그거를 보셔도 좋겠고. 가성비 노트북을 사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도 노트북 관련을 한 번 더 올려주시죠. 그때는 그거 하나만 그럴까요? 하신 거고. 네, 좀 조사 좀 할까요? 예. 이번에 모니터나 이런 것도 좀 제가 좀 알아보긴 했는데, 모니터. 네, 나중에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써봐야 사실 할 수 있는 네, 더 좀 디테일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사면 1억 들겠죠. 아유, 돈이 많이 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언제쯤 CG 강국이 될까요? 중국한테도 밀리고 러시아한테도 밀리는 느낌.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왜 잘할까요? 중국하고 러시아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우리나라도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우리나라도 잘해요. 아니- 헐리우드에 우리나라 CG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쪽 아시아 쪽이잖아요. 네. 지금 아시아 쪽이 일본도 지금 뭐 있기도 하고 사실 외국 가면 헐리우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도 이런 나라가 언급이 될 정도로 아시아 자체도 CG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발전이 되게 올라갔고 그 중에서 저도 한국도 뭐 단시간에 되게 발전이 빠르다고 보여요. 우리나라 근데 모든 분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CG 강국이 뭐 빠른 시일에 되지 않을까요? 가까운 시일에?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밀리는 건 맞나요? 일단은 자본적으로 밀리나? 그죠.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음, 인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본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또 그 CG는 뭐 영화나 이런 상업용의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또 보는 사람들이 일단 많고 그게 많이 팔려야 그렇죠. CG일이 또 계속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인구가 중요하네요. 인구의 영향이 사실 제일 크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CG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열정? 예, 예전에 그 우리 헐리우드 출신의 어떤 그분 있었잖아요, CEO님. 누구죠? 러시아 CG 얘기할 때 아, 그 준님. 준님, 그- 준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예. CG 칼로스. 칼로스, 네. 켈로스. 켈로스.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CG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본이나 이런 자본력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해갖고 좀 소식 발언 제가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 중국 CG 이런 거 좀 보면 뭐 멋진 것도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그 뭐랄까 표현도 은근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 시선이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중국은 막 화려하고 막 뭐 장풍 쓰고 나라는 이걸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CG가 더 신나게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언급이 안 되는데 인도도 제 인도 요즘 그걸 관심이 많거든요. 인도 CG도 물론 이제 비웃는 시선도 되게 많아요. 진짜로. 뭐 근데 저희 토리님도 비웃으셨고. 왜 저를 끌어들이세요? 근데 뭐 되게 뭐랄까 부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튼 그런 거에 되게 열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다음 거 만들 때 계속 힘이 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나라는 물론 이제 되게 많이 좋아지긴 해.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뭔가 고퀄리티로 저희가 빠르게 발전하는 건 있어요. 그런 피드백들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조금 약간 좀 관대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눈이 너무 높아서 맞아요. 조금만 이상하면은 욕을 막 다시는 그 도전은 뭐 도전하지. 도전은 거사하고 이거 그냥 발을 빼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용서가 없어. 아니 용서가 아니라 관용이 없어. 용 거의 그냥 갑자기 1등이 아니면 죽어라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서 거의 뭐 그냥 무섭죠 너무. 도살 당하는 느낌이 그렇죠. 들으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채찍이 있기 때문에 더 디벨롭하고 발전하는 건 있죠. 또 그게 이제 우리 특성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면 아주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강국이 돼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엘리트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밟아다 다시 일어나는 지금 사람들이 CG도 저희가 옛날에 네. CG 취업을 사실은 저희가 좀 방향성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음, 뭐 지금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뭐 깔려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예, 원래는 저희가 CG 이런 진로가 어렵지 않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잘 요령만 알면 좀 전문성만 알면. 근데 지금은 너무 상향 평준화됐어요. 이제는 CG도 취업도 지금 어려울 정도로 거기도 눈이 높아지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높은 사람들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열정과 뭐 이런 정도와 또 가능성 이런 걸로 좀 가르쳐 갖고 뭐 이게 나아가려는 보통 이제 저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엘리트만 이제 뽑아. 그 중에 또 엘리트를 뽑아서 엘리트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인정을 받을까 말까. 경력자 저기라도. 같은 신입들을 뽑죠. 네. 그래서 이대로면은 강국이 되겠다. 우리 뭐 스포츠도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작은 한반도에서 뭐 올림픽 하면 뭐 금메달 몇 개는 따잖아요. 그런 것도 대단하고 뭐 기업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뭐 삼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이 민족성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이번에도 승리호가 세계 1위 했어요. 네,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개봉했으면 그렇게까지 못했겠죠. 아, 전 세계에 그러니까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뭔가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죠. 넷플릭스가. 예, 오히려 이제 뭐 물론 벌어들인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넷플릭스라는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전 네. 세계에 우리 CG를 음. 보여줄 수 있었고 영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킹덤이라든지 살아있다. 네. 또 뭐 부산에 스위트홈 지금 되게 우리나라 작품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죠. 생각 이상으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CG 같은 것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그 한국 쪽에 투자한 컨텐츠 투자한 비용이 7천억 원이에요. 작년까지. 가늠이 안 되네. 거의 조금만 더하면 1조 가까이 네, 되네. 2020년까지 해서 7천억 원을 투자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더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8천억까지 투자한대요. 6천억에서 8천억까지 투자한다고 하니까 컨텐츠 시장은 말씀하셨던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퀄리티는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점점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비전이 있다라는 네. 거. 잠깐 이거 얘기 들으니까 저 또 이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예전에 네. 저희 그거 찍은 적 있어요. 우리는 왜 어벤져스급을 못 만들까? 그랬을 때 이제 토이님께서 자본 문제가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있어도 그래도 좀 이 시스템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승리호 저희 리뷰 찍으면서 네. 이제는 자본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또 약간 태세 전환에 저는 발언으로 좀 보였거든요. 약간 탈룰라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앞뒤가 달라졌죠?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본이 기본이 바탕이 되긴 하죠. 자본이 있어야지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환경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환경이 바뀐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작업을 해야 퀄리티가 진짜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인도 마찬가지. 인도는 자본이 엄청 많아요. 몇천억짜리 그냥 투자해서 그냥 영화 찍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퀄리티가 헐리우드 넘어서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의 자본급이 헐리우드급에 가까워요, 사실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CG 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CG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CG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자본이 무조건 많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그 헐리우드의 CG 엄청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디지털 도움력. 네. 거기를 또 샀어요. 그렇죠. 그런 스튜디오 사는 회사, 사는 데가 많은데 돈으로 막 퍽퍽 사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사죠. 그럼에도 중국 자체의 CG는 그렇게 막 수준이 엄청 높은 건 아니고 물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꽤 올라갔는데 네. 헐리우드급이 자본이 다가 아니다. 네, 자본이 다가 아니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 거죠. 그럼 또 딱히 탈룰라는 아니시네요? 그렇죠. 아직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네, 입장을 거네요. 고수합니다. 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선방했어. 네, 선방했죠. 비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럼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나라 CG에서 주식 좀 관심 갑자기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볼만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이 분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고3이 돼서 학과에 대해 생각해보니 대학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너무 없더라고요. 차라리 전문대에 가서 이제 기술 배우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냥 따로 공부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문대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서 또 그럴 수는 없다. 그냥 따로 공부하는 게 답이겠죠?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 이제 고3이시고 일단은 제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뭐 일단은 꽤 공부를 잘한다 라는 입장으로 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시는 것 같으셔요. 아무래도 상위권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영상 CG가 너무 좋아서 배우고는 싶다. 근데 상위권 대학에는 저런 게 별로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생각드세요? 일단은 CG라고 하는 게 단순히 툴만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미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초반에 기초를 다져 놓으시면 CG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가 없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는 시작할 때 어떤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 접근하셔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하는 것도 답이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툴을 그냥 독학이나 그냥 고3인데 공부를 자기가 직접 한 거죠. 있긴 있죠. 네, 그런 그렇게 분들도. 해서 접근하셔가지고 공부하고 대학은 그것과 조금 연관된 학과를 선택하셔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접근냐에 따라 다른 거지 대학에서 모든 걸 배울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학과를 가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서 좀 툴을 공부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관련된 학과가 상위권 대학에 관련된 학과. 그렇죠.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일단은 가라. 네, 그렇죠. 저도 좀 갈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게 좋죠. 저는 이제 뭐 돈 벌고 일하는 거 뭐 딱히 뭐 걱정 없고 먹고 살고 할 정도면은 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학업에 대한 이 아쉬움과 후회, 욕심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게 공부가 이제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건이 안 돼서 힘든 거죠.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요거를 지나가서 아직도 저는 이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은 상위권 가는 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유리할 수 있고 도움도 되고요. 우리나라 또 약간 이제 안에서는 또 그런 게 또
좀 보는 게 있잖아요. 동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긴 네, 뭐 홍대나 뭐 이런 쪽에서도 네. 동문들이 좀 잘 탄탄하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해외 대학도 뭐 동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공부를 잘하실 정도면요. 따로 공부하셔도 그렇죠.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네. 툴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됐네요. 여기까지 끝났네요. 예, 10가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10가지를 이제 끝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더 많이 못 해드린 거는 죄송하고, 이렇게 또 종종 댓글이 달리면은 이런 준비를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상쾌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토이리님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야, 그러면은 또 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작업하면서 공부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영상들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더 조회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또 이제 뭐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공부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봅니다. 네. 본인의 그 네. 진행에 그렇죠. 심취하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셨어요? 보니까 이제 PTSD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그걸 고치려고. 굳이 여기서 뭐 그런 네. 것까지는 뭐 그래서 신경 이제 쓰지 마시고. 눈을 안 돌리고 최대한 이제 집중해서.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는 뭐 딱히 다 만족하세요? 사실 뭐 고칠 점이 많이 있긴 한데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만족은 사실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서. 뭐 막 좀 못다한 얘기들도 있고. 네, 그쵸. 못한 얘기들도 있고. 나중에 아이디어가 더 떠올라서. 네, 그쵸. 뒤늦게. 아니면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못하게 뭔가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데 전화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좀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뭐 댓글 남기시고요. 남기라고 이미 또 말을 해버렸네요. 네. 저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질작 열작 하면서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